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먼저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검증돼 지금 오른 상황인데요. 김성환의 뉴스소다에서 이 논문 표절 문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논문 표절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뉴스소다에서 좀 다루게 됐습니다. 논문이 하나가 아니죠? 예, 4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4개의 논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석사 2개 그리고 박사 하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석사 논문 하나 그리고 박사 논문 하나 네. 그리고 박사 논문하고 석사 논문 사이에 2편의 학술지에 게재됐던 논문. 그러니까 학술지에 논문들이 게재가 돼야 박사 논문이 또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에 3개의 논문이 제출이 돼야 게재가 돼야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뭐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박사학위 전에 받았던 논문 자체도 문제가 되고 박사학위 논문도 문제가 되면 박사학위 자체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지금 이거 조사 들어간 상황이죠? 예.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니까요. 예,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총 뭐 4편의 논문이 있는 것이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논문을 영문으로 이제 번역해서 영문판 작성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멤버 유지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우리말의 유지라는 단어를 발음 그대로 옮겨서 영어로 쓴 게 있다는 게 또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석사 논문이에요. 예. 석사 논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논문 제목이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네. 이게 논문의 전체적인 제목이에요. 예. 만약에 이 제목을 보통 우리 이제 논문 쓰면 아시겠지만 논문을 최소한 초록이나 아니면은 앞에 표지 정도는 영문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목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회원 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를 멤버 유지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는 표현을 영문으로 영어의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한글 유지를 그냥 YUJI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거의 고유명사 적듯이 그냥 그렇게 적었네요. 예. 근데 논문 혹시 써보셨어요? 석사 갖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학부생입니다. 학부 졸업했습니다. 석사 없습니다. 예. 저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제 주변에 석사나 학위 갖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문 제목 정하는 데도 한 일주일 걸린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예. 논문 제목에 그것도 영문 제목으로 번역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번역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은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적어도 세계 언론사 기사를 출처 없이 복제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카피킬러라고 하는. 근데 여기로 검사를 했더니 표절률이 약 88%에 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그냥 갖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갖다 넣었더라도 이게 출처가 명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석이 달리거나 분명히 이런 게 있으면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인용 거죠. 표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학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검증한 내용들을 넣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학술적 성과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됩니다. 또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붙여서는 안 됩니다.
연속해서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면 이것도 또 표절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표절률이 10에서 15%면은 이상으로 나오면 네. 이거는 표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석사 논문 말고 또 문제가 된 논문이 뭐가 있어요? 예, 이 또 다른 논문에는 관상궁합 아바타 개발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이 정확하게 그 표현을 사용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목적어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네요. 그렇죠. 네. 통상적인 경우라면 네. 환상궁합 아바타 개발을 중심으로 네, 그렇게 이렇게 가야죠.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을 부제목에다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타거나 이거 다 걸러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보통 걸러져야죠. 이 예, 정도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글 쓸 때 실수할 수는 있지만. 오탈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제목이나 부제에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면 금방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걸러졌다는 게 이상하다 이런 거고요. 네. 이건 그냥 우리가 눈에 탁 띄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논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7년 발행한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거죠. 통상 공무원 사회에서는 보고서 작성할 때 개조식 문장 쓴다 그러잖아요. 함. 네네. 뭐 이렇게 서술어로 바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바꿔서 한 단락을 채웠다고 합니다. 논문의 한 절은 다른 사람이 글을 출처조차 기재하지 않고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650개 낱말 중에 75%가량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뭐 그대로 살짝 바꿔서 그냥 거의 그대로 통으로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학술지에 게재한 건 또 뭐가 문제가 된 거인가요, 이건?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또 영문 초록이 문제가 돼요. 영문 초록? 예. 이거 제목을 제가 약간 영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이제 연구한 겁니다. 네. 이걸 카피킬러로 검사했더니 표절률이 35%에 달했는데요. 근데 김 씨의 논문은 이게 2007년에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5년 전에 다른 사람이 석사학위 논문 썼던 것과 거의 유사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영문 초록이 문제인데요. 네. 논문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영문으로 논문 요약본을 만들잖아요. 보통 네. 한 페이지 정도로 만들거든요. 예. 근데 영문 초록이 한 문장을 빼고는 대부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표절률 봤더니 94%였다는 거예요. 94%는 거의 복사 수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게 이게 보도한 언론의 그 얘기인데요. 예. 표절률이 낮은 두 개의 문장을 살펴봤더니 영문 오타가 들어 있었다. 예. 그래서 표절률이 94%가 나왔던 거다. 오타를 만약에 빼고 얘기한다면 거의 100% 수준이었다. 근데 영문 초록을 표절률이 100% 나온다는 얘기는 이 논문을 자기 논문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쓴 논문을 요약한 걸 그대로 갖다 붙였다고 하는 건데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석사 논문도 그렇고 또 이제 박사 논문 받기 전에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사 논문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에는 애니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애니타는 뭔가요? 이 다른 논문에도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예. 애니타는 아바타와 애니바디의 합성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관상과 궁합을 봐주는 온라인 서비스 네. 여기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술은 지난 2005년 한 업체에 의해 특허 출원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애니타를 만든 업체 대표는 과거 김 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 작업을 할 때 같이 좀 참여를 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김건희 씨와 같이 사업을 한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사실도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논문이 아니었다면 큰 상관이 없는데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논문 인용에 동의했더라도 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 지원을 받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고 특허를 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정부 지원 받은 거를 그대로 갖다 써버린 게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이 논문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교사 생활을 한 20여 년 동안 했을 거예요. 아, 강민정 의원께서. 예. 강민정 의원이 이 논문을 검증한다고 읽었는데 이 논문을 읽느라고 머리에 쥐가 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국어의 기본적인 조사라고 하는 게 은는이가 을르리잖아요. 이거는 호응이 우리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문장에. 예를 들면 관상정보를이라고 하면 될 것을 관상정보을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우리가 사료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좋은 표현은 아닌데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사료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용 빈도에라고 하면 될 것을 이용의 빈도에 뭐 이런 식의 비문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사본부 가 해야 되는데 시사본부 이 이렇게 주격조사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게 석사에다가 박사 논문까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저자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 심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문 우리 지도교수 다 사인 받고 도장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교수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대학원이면은 대학원에 같은 계열에 있는 교수들이 모여서 논문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과연 논문 심사에서 이거 적격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못 거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국민대 학생들조차 지금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니까 부끄럽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전모 교수를 언론사에서 접촉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현재는 언론과 접촉을 아예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 박사 그 지도 교수가? 예. 근데 취재 초기에는 접촉이 됐었어요. 그때 김건희 씨 논문 지도 사실조차 기억을 못했다 그래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언론사에 연락을 먼저 취했답니다. 그래서 관행상 지도교수를 맡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다는데요. 운세 콘텐츠를 다룬 논문은 굉장히 독창적이어서 이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제가 어떤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 교수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에 비하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박수를 받은 독창적인 논문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언론과의 지금 인터뷰라든가 이런 접촉은 다 지금 끊어진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과는 접촉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들이 열심히 접촉하려고 하는데 이 접촉이 안 되는 걸 보면 이 논문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지금 논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결과 보고 뭐 입장을 내겠다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결혼절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 논문 표절 의혹도 함께 좀 다뤄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초기에 그런 입장을 밝혔다가 지금은 뭐 입장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관과 대통령 후보 검증을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첫 번째로 남고요. 장관 부인은 사인이잖아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은 공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영부인의 학력과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는 결혼 전 일이라도 검증 대상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세 명의 이제 그 민주당 후보를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논문 표절에 휩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논문 표절에 휩싸이면 나는 검증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또 앞뒤가 또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검증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검증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뉴스 소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